프레임이 넓어지고 싶으면 등의 너비 먼저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두께를 만들어야 돼. 두께가 먼저 만들어지면 너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두께감이 차면 안쪽이 되게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빠지는 게 힘들어. 초심자들이 등을 만들 때 좀 너비 위주의 운동을 먼저 조금 많이 해주면서 안쪽을 두께를 좀 채워나가는 루틴의 밸런스를 잡는 게 좋지. 아이씨. 코로 보충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코로도 흡수가 돼. 보충제가요? 어. 진짜요? 모르겠다. 뭐야? 운동 전에 먹는 보충제 스택 조합 구독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프리워크아웃이라는 부스터지. 여기 안에 보면 되게 성분이 되게 많아. 아르기닌, 카페인, 베타알라닌, EAA, 티로신, 테아닌 이렇게 들어있는데 글루타민은 근육 회복에 아주 좋은 크레아틴, 글리세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내 수분을 확 끌어다 써가지고 펌핑감이 좋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고 근지구력도 되게 좋아지고 퍼포먼스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마지막은 히말라야 핑크솔트.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나트륨을 잘 챙겨 먹어야 돼. 땀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전해질의 밸런스 조합을 잘 맞추려면 운동 전에 소금을 좀 챙겨 먹으면 좋다. 이렇게 먹고 운동 중에는 BCAA나 EA 보통 그걸 먹는데 운동 중에는 그냥 이온 음료를 마셔. 운동 끝나고는 카보린 같은 그런 탄수화물을 섭취해준과 동시에 WPI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과 글루타민을 또 한 번씩 섭취를 해주면서 마무리. 존맛탱. 맛이 되게 다양한데 레몬, 오렌지, 포도, 사과. 나는 좀 이런 레몬 맛이 되게 맛있어. 저도 확실히 맛은 레몬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레몬이 맛있어. 진짜 맛 없을 수 없는 맛이야. 오렌지 맛도 맛있고. 근데 사실 뭐 다 맛있긴 한데 그냥 자기 뭐 입맛에 맞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딱 이 조합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이제 몸 풀고 오늘은 백 워크아웃, 등 운동. 오늘 등 운동의 루틴은 프레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루틴. 내가 생각하는. 저도 항상 뭔가 백.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그 루틴을 한다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야. 운동을 잘해야지. 선생님이 따랐을 때 그렇지. 항상 영상 편집할 때 잘 보란 말이야. 넌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돈 벌면서 교육까지. 그래, 얼마나 좋아. 내가 생각했을 때 프레임이 넓어지기에 가장 좋은 루틴이고, 말한 것처럼 이 루틴을 한다 해서 당연히 바로 뭐 넓어지진 않겠지. 결과적으로 운동을 잘해야 돼. 프레임이 넓어지려면 광배 상부와 외측이 좋아져야 되거든. 날개뼈가 점점 바깥으로 벌어져야 등이 넓어지면서 어깨도 넓어지는, 역삼각형 같이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는. 근데 허리 가는 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좀 타고나거나 솔직히 좀 타고남이 있어야 돼. 허리 얇은 거는 그게 난 거의 한 70~80%라고 봐. 그지만 노력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노력은 이제 백흉 같은 이런 연습을 통해서 허리를 가늘게 좀 만들 수가 있다. 어느 정도는 또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남성이라면 다 그런 몸을 또 원하고 역삼각형적인 몸을 원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엑기스들만 뽑아서 딱 그 루틴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하기 전에 관련돼서도 스트레칭 간단하게 또 알려드리고 들어가는 걸로. 이게 스트레칭용 밴드인데 제로 투 히어로에서 팔고 있는 거거든. 색깔별로 강도 조절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2단계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손잡이 손목에 걸 수 있는 것도 있어. 이런 걸로 막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도 되고. 몇 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인가까지 있을 거야. 스트레칭은 장력이 너무 세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걸로.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확실히 등은 흉추의 가동성이 되게 일단은 좋아야 되고, 흉추가 뻣뻣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날개뼈의 상하방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후인 하강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 날개뼈가 뒤로 접히고 밑으로 눌러지는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세 해놓은 상태에서 날개뼈를 위로 쭉 늘렸다가 날개뼈 밑으로 탁 잡아주고,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반복만 좀 몇 번 해줘도 랩풀 다운 할 때 상하방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얘 먼저 하강이 되고 그 다음 얘가 딸려오고, 수축되면 다시 쭉 갔다가 끝까지 쭉 뽑아주면 날개뼈가 다시 상방 회전이 되면서 쭉 빠져주고, 상하방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날개뼈를 잘 쓰는 거다. 항상 우리가 보면 겨드랑이 밑에 달려있는 소원근, 대원근 쪽이 항상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뭉쳐있으면 랩풀 다운 할 때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 편안하게 그냥 겨드랑이의 내 밑에 쪽에다가 폼롤러를 대고 팔은 편안하게 위로 쭉 뻗어준다. 그리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애기 다루듯이. 이것도 너무 세게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기본적인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어. 사실 스트레칭 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근데 이건 확실히 여기 쪽을 조금만 이렇게 풀어주고 들어가도 등 운동할 때 특히나 풀다운 계열 할 때 되게 좋아. 스트레칭이 풀다운 계열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 있고, 로우 계열 뭐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나 히바로우나 이런 로우 계열 할 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로우 계열 할 때는 흉추의 가동성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말했지만 그때 여기 폼롤러로 흉추를 이렇게 늘려주는 거 있잖아. 로우 계열 할 때는 또 이런 걸 많이 또 해주고 들어가야 흉추가 잘 굽었다 폈다 할 수 있거든.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등 운동할 때 되게 좋다. 수염이 더 자라지 좀. 지금 수염 안 민지 살짝. 밀어야 될 때 한번 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나는 안 그러면 매일 밀어야 돼.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올라와 있거든, 샤프심처럼. 그래서 나는 진짜 매일 밀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레이저 제모를 하는지 나 이해를 했어. 다음에 미신 때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알아요? 형님 질레트 들어올 있지? 안 그래도 내가 또 질레트를 애용하고 있지. 난 면도기랑 젤, 질레트 거 쓰고 있지. 손흥민 다음 김민수. 그리고 등 운동할 때 이 고관절도 사실 좀 잘 풀어줘야 돼. 유연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뻣뻣한 사람들이 많거든. 특히나 햄스트링이 되게 짧고 내전근이 되게 타이트한 사람들은 바벨로우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벤트 오버 자세를 할 때 고관절이 뒤로 빠지면서 자세가 숙여지잖아. 고관절과 햄스트링과 내전근이 뻣뻣하면 그 자세가 안 나와. 그러니까 상체가 계속 쓰거든. 그러면 이제 당길 때 다 허리로 먹어. 광배근이랑 중하부 승모 쪽으로 자극을 먹여야 되는데 상체의 움직임이 계속 생기고 고관절도 자꾸 왔다 갔다 움직임이 생기니까 고정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고관절도 많이 풀어주고 들어가면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 같은 이런 벤트 오버 자세를 할 때 가동 범위가 좀 괜찮고 고정하기가 좀 편하다. 대부분 자세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한 90%가 햄스트링이 너무 뻣뻣해. 내 레슨생들도 거의 다 그랬어. 근데 그것만 좀 개선하니까 바로 자세도 나오고 등에 대한 자극도 바로 차릴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이 회전력이 좋아야 광배 안쪽까지 깊숙이 먹일 수가 있어. 이 좌우 흉추 회전에 되게 좋은 고양이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한쪽 팔을 들고 이 흉추만 쭉 옆으로 회전시키는 거야. 그럼 고관절이랑 허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반대쪽도. 오늘은 뭐부터 하나요? 오늘은 어시스트 풀업. 프레임 넓히기에 가장 좋은 운동은 솔직히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풀업. 풀업하고 랩풀 다운하고 바벨로우 하고 원암 덤벨로우 하고 암풀 다운. 풀업 같은 경우는 상부와 외측 발달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왜 풀업을 했는데 또 랩풀 다운을 하냐면 아무래도 풀업은 손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 몸을 끌어올리는 거고, 랩풀 다운은 반대로 내 몸이 고정된 있는 상태에서 손이 끌려오는 거잖아. 중력의 부하를 더 많이 받는 게 내 몸통을 끌어올리는 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풀업을 되게 어려워하지. 전환이랑 이두의 힘도 더 훨씬 많이 들어가고, 풀업으로 날개뼈에 상하방 회전을 더 많이 줄 거야. 이완할 때는 확실히 밑에서 중력의 부하가 세기 때문에 풀업이 훨씬 더 좋아. 신전에 됐을 때. 수축했었을 때는 좀 힘들지, 수축성이. 그 수축성을 나는 좀 랩풀 다운으로 가져가서 볼륨감을 조금 더 얻기 위한 풀업하고 랩풀 다운도 해주고, 풀업할 때는 오버그립으로 해주지만 랩풀 다운 가서는 맥그립 같은 거 그립만 좀 바꿔서, 오버로 했는데 또 가서 오버로 하면 같은 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립이 좀 다른 걸로. 7, 80kg 때까지만 해도 맨몸으로 했는데 100 넘어가니까 와, 어시스트 무조건 써야 돼. 엉덩이를 난 좀 쪼아놓고 하거든. 무릎을 벌려서 대퇴골을 외회전 시켜가지고 힙을 꽉 쪼아놓은 상태에서 해야 허리가 과신전이 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 엉덩이에 힘을 안 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배를 이렇게 과신전시키면서 뒤로 누우면서 당기거든. 그러면 하부까지 자극을 줄 수가 없어. 힙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 코어 힘 딱 중립 맞춰서 요추 중립 시켜놓고 이 흉추만 딱 들어놓고 그냥 팔꿈치 움직임으로만 가져가는 거야. 창문 닦듯이 그냥 얘만 슥싹 슥싹. 나머지 여기는 다 정렬 고정. 막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특히나 풀업할 때 느낌이 잘 안 오면 그런 것부터 체크해야 돼. 허리가 많이 꺾여 있지 않은지,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은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게 좋지. 구독자분들이 가끔 댓글에 내가 뭐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 불균형이 있거든. 내가 여기가 계속 떠. 예전에 한번 담이 진짜 엄청 세게 걸렸거든. 그래서 여기가 내가 엄청 단축이 됐어. 목부터 승모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짧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야. 목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든. 가끔 힘 많이 주면 내가 이렇게 돼. 목이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떠. 그래서 뒤에서 봤었을 때 날개뼈가 좀 이렇게 뜨는 현상이 있어서 나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잡으면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쉽지 않지. 그래서 얘도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 돼. 저희 유튜브 한 주 쉬었었잖아요. 아, 그치. 나도 웬만하면 안 쉬고 이제 계속 매주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오래전부터 와이프랑 함께 이제 유니섹스 브랜드로 해가지고 캐주얼 브랜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출시를 했어. 셔츠라든지 헬리넥 그리고 슬랙스, 운동복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일상복으로 어디 갈 때,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진짜
그래서 오늘 오픈을 했어. 미네이즈라는 브랜드야. 이걸 왜 만들었냐면 패션에는 관심은 없는데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 꾸며입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내가 아무래도 몸이 일반 사람들보다 되게 좀 크잖아. 맞는 옷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어차피 내가 입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내가 일단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씨가 됐던 것 같아. 화려하고 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옷보다는 난 되게 좀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 안에 막 그림 그려져 있거나 막 로고가 되게 막 크게 박혀 있거나 난 그런 거 정말 싫어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로고는 괜찮아. 막 글씨 막 빡빡빡 막 이런 거 써 있고, 야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그런 거에 나름 그 미네이즈라는 브랜드의 그런 철학이 좀 담겨 있어. 심플, 그리고 좀 모던하고, 그리고 좀 오버핏. 나처럼 몸 큰 사람들도 이쁘게 꾸며 입을 수 있게. 왜냐면 또 보디빌더라는 이미지가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고 운동복만 입고 다니고 정장 입어도 막 깡패핏 나고 막 허벅지 막 다 터지려고 하고 그런 이미지가 되고 싶진 않은 거지. 나는 보디빌더도 옷을 좀 나름 멋있게 본인한테 어울리게 이쁘게 입는다는 소리를 또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옷을 만들었어. 몸이 작은 사람들부터 큰 사람들까지 입을 수 있게 사이즈도 여러 개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옷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 이벤트도 하나요? 아, 이벤트 하지. 오늘도 출시 기념 이벤트 했는데. 할 때 그럼 미리 좀 알려주세요. 저 사입게. 알았어. 래플다운이랑 프롭 같은 경우는 이 당기는 위치가 웬만하면 무조건 이렇게 수직으로 당겨지는 게 좋아. 사선으로 당겨지는 것보다 팔꿈치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사선으로 당겨지면 하부로 가기보다는 중하부 승모 쪽으로 자극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광배 하부의 느낌을 주려면 팔꿈치를 아래로 꾹 찍어줘야 된다. 팔꿈치가 이렇게 돌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가 이미 최대 수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더 내리겠다고 얘를 막 깊게 내리면 팔꿈치 이렇게 돌거든. 그러면서 이제 승모 쪽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요즘 취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독인 것 같아. 취미를 차라리 좀 줄이고 그 취미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이야. 이 정도면 올해 대회 안 나가는 게 그냥 취미 하려고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등판 안 한 것 치고 너무 살벌한데요? 원래 운동 빡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운동 빡세게 해.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루틴들이 다 광배 상부와 외측, 대원근, 소원근 그쪽을 타겟하는 루틴으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로우 동작은 바벨로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바벨로우조차도 하부를 좀 타겟할 수 있는 언더그립으로 바벨로우를 할 거야. 오버그립으로 하면 중하부로 좀 올라가거든. 언더그립으로 하면 하부 쪽으로 먹이기 아주 좋다. 하부가 약한 사람들은 모든 그립을 다 언더, 패러럴 그립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 엄청 효율적이야.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겠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또 바로 그게 아이고 그렇네. 언제 한번 나랑 파트너 운동 한번 해야 되는데. 될까요? 되지. 안 되는 게 없어. 나 되지라고요? 그렇게 들었어? 되지. 되지. 그러면 이제 형님처럼 딱 되고. 그래도 나처럼 안 되지. 나처럼은 안 돼. 나는 레슨생한테도 얘기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돼. 냉정하게. 절대 다시 태어나도 안 돼. 다시 태어나도. 나랑 조금은 비슷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나처럼은 안 돼. 된다고 거짓말 치면 희망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희망이 꺾였을 때 날 되게 미워할 거 아니야. 나랑 똑같이 되고 싶으면 키도 똑같아야 되고 체형도 비슷해야 되고 허리도 얇아야 되고 시간과 노력 이런 게 들어왔을 때면 되는데, 키가 있는 상태에서 프레임이 있는 거랑 키가 좀 작은 상태에서 프레임이 있는 거랑 차이가 있기는 해.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 확실히 키가 커야 더 이렇게 커 보이고 하는 게 있어. 난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키 크려고 성장판 늘리는 수술이 있대. 늘리는 건가 봐. 이렇게 뼈를 아닌가? 하여튼 뭐 성장 호르몬을 맞는 건데, 그래서 7cm가 늘었대. 한 두세 달 만에. 잘 때마다 뼈가 너무 아프고 그거는 잠깐이고 결과적으로 진짜 7cm가 컸대. 7, 8cm. 자기네들 또래 사이에서는 그게 유행처럼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시키고 한대.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전 태어난 대로 살래요. 그래. 나로 태어난 대로 살래. 여기서 더 크면 괴물 돼. 와.
벤트 오브 바벨로 언더그립으로 할 거고, 바벨로우라는 동작 자체는 광배근의 중하부를 먹일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 중하부까지는 승모도 개입이 된다. 배꼽 아래로 당겨줘야 하부 쪽으로 많이 먹고, 말했지만 고관절이 뒤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요추는 중립, 상체 기울기도 고정, 상체가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스트 업만 되는 거야. 체스트 업만 당길 때. 등 운동할 때 어깨 후면이 많이 개입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할 때도 무조건 언더그립으로 하는 게 좋아. 나도 등 운동할 때 어깨 후면이 많이 쓰이거든. 아무래도 어깨가 발달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어깨 후면이 협력근으로 많이 쓰여. 근데 언더그립으로 하면 그나마 진짜 덜 쓰이거든. 작년에 시즌 준비할 때도 등 운동을 거의 다 언더그립으로만 했어. 풀다운도 언더, 로우도 언더. 그래서 등이 좀 발전을 했지. 프레임이 넓어지고 싶으면 등의 너비 먼저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두께를 만들어야 돼. 두께가 먼저 만들어지면 너비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두께감이 차면 안쪽이 되게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이게 바깥으로 빠지는 게 힘들어. 그래서 보통 프레임 넓은 사람들이 특징이 어깨가 조금 솔직히 좀 말려있거든.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근데 안쪽이 먼저 찬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열려있어. 되게 이렇게. 그래서 프레임이 되게 좁아 보여. 반대로 안쪽이 너무 텐션이 세다 보니까 넓이를 만들려고 하면 힘들지. 좀 초심자들이 등을 만들 때 좀 너비 위주의 운동을 먼저 조금 많이 해주면서 안쪽을 두께를 좀 채워나가는 루틴의 밸런스를 잡는 게 좋지.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남들보다 프레임이 넓은 편은 아니었거든. 나도 되게 어깨가 좁았어. 옛날 사진 보면. 근데 그 풀업은 많이 했어. 내가 럭비 할 때도 그렇고 특전사에 갔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주변에 프레임 넓으신 분들한테도 다 물어보면 다들 풀업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 그게 다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바벨로가 힘들어. 바벨로 한 번 하면 숨이 너무 차. 바벨로랑 데드리프트가 확실히 칼로리 소모가 진짜 큰 것 같아. 등은 프리웨이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다른 부위는 등 운동은 머신 위주로만 운동을 하면 발달을 하는데 무조건 한계가 있어. 데드리프트, 바벨로, 원암, 덤벨로, 풀업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올림피아 가서도 외국 선수들 보면 그 동작들은 다들 거의 필수로 하더라고. 허리는 딱 140이 맥시멈인 것 같아. 그 이상 올라가면 팔도 확실히 많이 쓰이고 상체도 많이 들리고, 더 늘리고자 하면 더 늘릴 텐데 굳이 뭐 더 늘려봤자 무게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느끼는 게 먼저니까. 140도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거든. 얘도 많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140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지. 차라리 시합 준비하면 성취감은 있지만 재밌진 않아. 과정이 현타가 많이 와. 똑같거든. 하루 일과가 헬스장식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그거를 몇 달 동안 한다 생각해봐. 먹는 것도 똑같아. 부처가 돼야 돼 진짜. 사람들도 못 만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만나고 어떻게 보면 좀 피폐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도 도전해보고 새로운 것들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난 지금 되게 즐겁거든. 설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 결이 또 시합 준비할 때만의 또 매력이 있는 거고, 지금 좀 쉬고 있었을 때 내가 이제 못했던 것들을 다시 또 해보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확실히 또 시합 준비하면 힘든데 운동할 때가 즐겁지. 운동이 너무 잘 되고 펌핑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봤었을 때 너무 성취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이 미션을 깨는 재미가 있지.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뭐 유산소를 2시간 반 타야 된다. 솔직히 존나 짜증나지. 오늘 또 언제 타지? 막상 또 탔어. 그러면 딱 그 성취감이 있어. 아, 오늘도 이겨냈다. 그런 맛이 있어. 멘탈을 얼마나 잘 잡으면서 그 힘든 와중에 계속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최대한 즐기려고 해야 그 시합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는 거지. 그냥 계속 힘들다,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휩싸이면 더 힘들어지지.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지금 시합 준비하고 있는 레슨생들도 있는데 좋은 생각만 해라.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 계속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해. 물음표를 던지지 말고 느낌표만 던져라.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원암은 힘들어. 바벨로우 하고 원암 덤벨로우 이 순서의 루틴이 존나 빡세. 바벨로우도 힘든데 또 원암 덤벨로우는 2번씩 해야 되니까 확실히 호흡이 땡길 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상체를 이렇게 틀려고 하거든. 의도적으로.
그러면 안 돼. 얘를 트는 순간 하부에서 자극이 날아가. 그러니까 팔꿈치를 최대한 몸에 붙여서 높이 당기려고 하면 알아서 이 흉추가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회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위적으로 회전시키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척추는 딱 정연해 놓은 상태에서 얘를 최대한 높이 올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넘어가면서 얘가 열리거든. 자연스럽게 열리게 만들어야지.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자극이 날아간다. 내가 아까 저기서 스트레칭 고양이 자세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한 거 있지, 옆으로 트는 거. 이게 결국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야. 토할 것 같아. 살짝 이렇게 언더로 당기거든. 근데 보통 이렇게 뉴트럴로 많이 당기는데 나는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서 언더로 당기면 하부까지 더 자극이 잘 들어. 물론 이제 뉴트럴로 당겨도 먹기는 하는데 그러면 나는 완전 하부까지보다는 좀 바깥쪽이 많이 먹거든. 근데 그립만 살짝 언더로 바꿔줘도 이게 안쪽까지 느낌이 팍 들어온다. 나 이거 할 때는 이쪽 다리의 역할을 되게 중요해. 얘를 이렇게 열어줘야 돼. 얘를 이렇게 11자로 놓고 하면 여기에 그 당길 공간도 적어져서 여기 다리에 계속 이렇게 걸리거든, 덤벨이. 그리고 고관절이 닫혀있는 것보다 열려 있어야 코어도 좀 안정화가 생기고 이걸 잘 잡아줘야 돼. 와, 등 운동도 포함이지만 어떤 종목에 있어서 중량 위주로만 운동을 루틴을 계속 짜는 것도 사실 안 좋아. 초반에 힘이 있을 때는 확실히 중량을 쳐주는 게 맞는데 중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힘이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때는 그냥 자기가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절한 중량을 찾아서 그 횟수로 하는 게 근육의 느낌을 주는 것도 훨씬 좋고 근성장에 있어서도 그게 더 효율적이야. 오늘의 마무리는 암풀다운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딱 뒤로 딱 고정했으면 수축할 때 이 가슴을 살짝 툭 열어주는 거야. 가슴만. 근데 이거 할 때 상체가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가 슬수록 안 좋아. 이 상체 앞에가 내 땅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하고 운동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패럴 그립 랩풀다운까지 하나 더 추가해주면 더 좋지. 한 6가지 종목 정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려고 루틴을 오늘 한 거지, 내가 지금 프레임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 나는 이제 안쪽에 두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로우 계열로 많이 하지. 상부, 중부, 하부 나눠가지고 로우 계열 위주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풀다운 계열 위주로 많이 한 거야. 자세라든지 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걸 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실제로 이 동작들은 내가 예전에 많이 했던 동작들이고 넓어지려고 많이 했던 운동들. 떼나. 떼 좀 밀러 가야겠다. 세신 받으러는 거의 시합 준비할 때 제모하기 전에 나는 세신을 먼저 하고 제모를 하거든. 몸의 각질을 싹 벗겨낸 상태에서 제모까지 하고 그 다음 탄을 발라야 확 흡수가 잘 돼. 각질 있으면 탄 바르면 이게 떠. 그러니까 항상 시합 전 루틴이었어.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제모하는 게 또 빡세요. 내가 온몸에 털이 많아. 머리도 내가 그래서 숱이 좀 많고, 이런 데가 털 많으면 여기가 숱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나는 그냥 온몸에 털이 많아. 거기도 많고. 다음에 이제 팔 운동을 해보는 걸로. 아, 좋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바이바이.